안녕하세요. 닥터유 유태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조현병 완치훈련입니다. 조현병 들어보셨죠? 과거에는 정신분열증 또는 정신분열병 이렇게 불렸던 병인데요. 이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 말이 조금 이렇게 어감이 좀 그래서요. 조현병 이것도 좀 어렵죠. 근데 사실 말뜻은 굉장히 좋습니다. 조현이라는 게 주를 조율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현이 현악기 할 때 그 현자입니다. 자, 주를 이제 새로 조연하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려면 이제 주를 잘 알아야 되겠죠. 조현병에 대해서. 조현병은요, 크게 이제 5가지 주요 증상이 있어요. 네, 첫 번째 가장 흔한 증상이 환청입니다. 두 번째가 망상,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 번째가 생각장애입니다. 네 번째가, 이건 이제 이 몸의 자세 또는 이제 행동인데요. 긴장증 또는 반복 행동. 그러니까 딱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자세를 계속 취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이렇게 계속 몇 시간 동안이나 그러거나 계속 반복적인 행동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네 번째고요. 5번째가 제일 중요한 증상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생각과 삶의 위축입니다. 생각과 삶의 위축. 이렇게 5가지입니다. 환청. 네, 환청은 이제 무슨 소리가 들리느냐 하면은요. 1번이 꾸짖는 소리입니다. 나를 꾸짖는 소리가 제일 흔한 환청이고요. 또는 두 번째는 이제 나한테 조언을 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조언. 이게 이제 두 번째 환청이고, 세 번째 환청은 좀 달콤한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나의 연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한테 뭐 만나자, 사랑한다, 뭐 하여튼 좋은 얘기를 해요. 네, 이렇게 달콤한 얘기를 듣는 게 이제 환청이죠. 환청은 말 그대로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소리가 존재하지 않는데 나한테만 들리는 거죠. 이게 환청입니다. 망상. 네, 망상은 역시 존재하지 않는 이 상황을 갖다가 내가 그렇다고 믿고 확실하게 믿는 겁니다. 확실하게 믿는데, 네, 제일 흔한 게 이제 피해 망상이죠.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나한테 피해를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피해 망상입니다. 또 흔한 게 과대 망상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의 아들이다. 아니면 하나님의 선지자다. 나는 앞으로 대통령이 될 사람이다. 아니면은 대통령하고 아주 친하다. 이렇게 전혀 근거 없는 그러한 이제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과대 망상입니다. 조종 망상이라는 것도 있어요. 누가 나를 조종한다. 네, 저기는 지나가는 저 사람이 표정을 달리 했는데 그게 나를 조종하는 신호다. 네, 이런 게 이제 조종 망상이고요. 요새는 이제 TV, PC 이런 게 많이 발달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TV, PC 또는 안테나. 네, 이게 이제 많이 망상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TV에 있는 저 아나운서가 내 마음을 읽고 있다. 또는 안테나, 전파를 통해서 내 마음이 다른 사람한테 또는 세계로 전달이 된다. 이런 망상인 거죠. 또 이런 비슷한 게 텔레파시도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의 마음이 나한테 텔레파시로 전달이 된다. 또 거꾸로 내 마음이 저 사람한테 텔레파시로 전달이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망상이죠. 네, 세 번째가 이제 생각장애입니다. 생각장애라는 거는요,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뒤죽박죽이에요. 무슨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네, 막 왔다 갔다 하고 순서도 막 틀리고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고 하기도 하고 생각장애. 네, 이게 바로 뒤죽박죽인 생각. 네, 이게 바로 생각장애입니다. 네 번째는 말씀드렸죠. 긴장증 또는 반복 행동. 5번째가 이제 생각과 삶의 위축이라는 건데요. 생각 자체를 아예 안 해요.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감정도 무뎌져요. 그래서 괜한 이렇게 웃어야 될 때 울기도 하고 울어야 될 때 웃기도 하고 이렇게 감정 표현이 이렇게 적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 있냐?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한두 가지 생각에 매달리고 하루 전체를 갖다가 별 생각 없이 보낸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이 위축이 되면 삶은 어떻게 되겠어요? 네, 일상이 없어요. 일상이 아무것도 안 해요. 일상만 안 하는 게 아니라 몸도 안 해요. 네, 기본적인 세수도 안 하고 샤워도 안 하고 머리 빗질도 안 하고 여자 같으면 화장도 안 하고 갈아입지도 않아요. 냄새도 나요.
안 하는 거죠, 삶 자체를. 그러니까 그 다음 삶이 이루어지겠어요? 사람하고 안 만나요. 네, 아무 일도 안 해요. 이게 이제 삶의 위축이 되는 거죠. 생각과 삶의 위축이 굉장히 심각한 증세가 됩니다. 자,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요. 네, 조현병이 있는 사람들은 시작할 때는요, 최소한 자기가 병이 있다고 모릅니다. 이걸 이제 내가 병이 있는 걸 아는 거를 병식이라고 해요. 병식, 병에 대해서 내가 안다. 근데 병식이 없어요. 네, 이게 이제 또 조현병의 특징이고요. 이게 진단은 어떻게 하냐면요. 지금 5가지 증상을 얘기했잖아요. 이 중에서 2가지는 확실히 있어야 돼요. 네, 2가지 이상이 증상이 있는데 이게 1개월, 한 달을 봤을 때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예, 그러면은 이제 조현병 진단을 내리는 겁니다. 근데 이 2가지 증상 중에 하나는 반드시 제가 말씀드렸던 3개 중에 하나가 돼야 돼요.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환청, 망상, 생각장애 중에 하나가 돼야 이 진단 규정에 맞습니다. 이 조현병은요, 이 사춘기 지나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남자한테는 20대 전후, 여자한테는 20대 중반부터 말까지 이럴 때 주로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뭐하고 겹치냐면요, 사춘기 증상하고 사춘기 요새는 자꾸 늦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늦어지는 증상하고 상당히 겹치기 때문에 이게 그건가? 하고 이렇게 좀 혼돈될 때도 있습니다. 45세를 넘어서 조현병이 발생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네, 그래서 20대, 30대까지 이제 발생을 하고 그 이후에도 발생하지만은 45세 이후에는 굉장히 드물다. 이제 조현병에 대해서 잘 아셨죠? 또 한 가지를 아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생각장애, 일탈, 네, 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세가 상당히 비슷해요. 상당히 비슷한데 경미합니다. 그리고 오래 가지도 않아요. 몇 개월 증상 자체는 상당히 이제 기이하죠. 기이하고. 그래서 심각할 것 같은데 진짜 조현병에 비해서는 덜 심각하죠. 경미하고 또 증세도 몇 개월 또는 뭐 고작 해봐야 1년, 2년 가고 완치가 되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생각장애 일탈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제가 심각한 증상이 생각 위축, 그리고 삶의 위축이라 그랬잖아요. 이 증상도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이 생각장애 일탈은요, 조현병보다는 훨씬 흔합니다. 네, 그리고 뭐 짐작하셨겠지만은 그 증상이 겹치기 때문에, 증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왕왕 조현병으로 진단이 되죠. 이 조현병으로 진단이 되잖아요. 그럼 이게 낙인화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냥 생각장애 일탈로 끝날 병이 자칫 잘못하면은 조현병으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장애와 일탈은요, 병식이 있습니다. 자기가 그러면서도 이건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를 스스로 안다는 거죠. 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조현병 그리고 생각장애 일탈 다 원인이 있습니다. 네, 원인은요, 크게 선천적인 뇌외 이상, 이게 이제 첫 번째 원인이고요. 두 번째는 후천적인 사춘기 이후의 몸맘삼의 원인입니다. 이게 이제 둘로 나눠지죠. 네, 선천적 원인은요, 네, 선천적인 이제 이게 뇌 이상인데요. 뭐 어떤 하나가 원인이 아닙니다. 굉장히 복잡한 원인을 갖고 있는데, 이제 그동안 밝혀진 걸 보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유전적인 소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란성 쌍둥이가 있으면은 한 애가 조현병이면은 다른 애도 조현병 될 위험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또 산모가 임신 중에 바이러스 감염에 걸렸어요. 네, 그러면은 또 조현병에 걸릴 위험성이 조금 높아집니다. 조현병 환자의 뇌를 갖다가 우리가 관찰을 하잖아요. 뭐 MRI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들여다봅니다. 그러면은 일관되진 않지만은 여러 가지 뇌 이상이 발견이 됩니다. 그 하나하나 봐서는 이게 설명이 안 되지만은 그런 뇌 이상이 발견이 된다는 거죠. 또 조현병 환자의 이렇게 검사를 해보면은요, 염증도 있어요. 그래서 염증도 이 뇌 이상에 기여를 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제 또 중요한 게 하나 남았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뇌에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다고 하잖아요. 네, 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신경 전달 물질의 이상이 또 조현병의 원인 중에 하나다. 네, 그래서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이냐? 도파민, 세로토닌. 그래서 조현병의 이제 약물 치료의 근간이 되는 게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신경 전달 물질에 작용하는 그런 약물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신경 전달 물질의 이상이 선천적으로 왔다가 이제 중요한 원인이 된다고 보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사춘기 이후의 몸맘산의 원인은 뭘까요? 네, 이게 이제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 아니겠어요? 몸도 성장하고 내가 정체성도 찾아야 되고 앞으로 진로도 고민해야 되고 또 새로운 친구도 만나야 되고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이게 안정된 시기가 아니거든요. 이 자체가 이 변화의 성장과 변화의 이 자체가 부담이 바로 또 원인이 된다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일상이 불규칙해요. 그리고 비숙면을 합니다. 비숙면이라는 것은 밤에는 잠을 잘 못 자고 낮에는 자꾸 졸리고 이게 비숙면입니다. 거기다가 예민해요. 그리고 생각이 많아요. 이게 이제 생각의 병이라는 거는 이제 짐작을 하셨잖아요. 생각이 많은 것도 여기에 기여를 합니다. 그리고 생각을 많게 하는 게 요새가 과거에 비해서 훨씬 늘어난 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게 TV, PC, 스마트폰입니다. 이게 늘면 늘수록 이 조현병 그리고 생각장애 일탈의 이 빈도도 더 늘어나는 거죠. 이 두 가지 원인이요. 아까 제가 조현병, 생각장애 일탈 이렇게 둘로 나눴잖아요. 네, 조현병일 때는 뇌 기능 이상이 더 큽니다. 네, 반면에 생각장애 일탈일 때는 몸맘삼의 원인이 후천적인 몸맘상의 원인이 더 큰 거죠. 이 조현병과 생각장애 일탈에 대해서는 많은 오해가 있더라고요. 네, 첫 번째 오해는요. 오해할 수밖에 없죠. 생각이 굉장히 기이해요. 이게 보통 사람과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냥 환청, 망상 이거 보통 사람한테 안 일어나잖아요. 네, 말을 막 뒤죽박죽 한다든지 그러니까 굉장히 기이한데요. 이게요, 기이하긴 하지만은요, 본인한테는 그게 절실합니다. 네,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연애를 한다. 그러면은 다른 거 다 빼놓고 그거에 우리가 집중을 하잖아요. 또는 내가 뭐 어떤 일에 집중을 해요. 네, 그러면 거기에만 몰두하고 뭐 씻지도 않고 밥도 잘 안 먹고 뭐 이런 기이한 행동을 하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내면의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거기에 몰두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뭐 생산적이진 않아요. 네, 생산적이진 않지만은 그래도 거기에 몰두를 한다는 겁니다. 단지 보통과 다를 뿐이죠. 두 번째는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조현병, 우리 영화나 이렇게 언론에 보면은요, 조현병 환자가 무슨 폭력을 저질렀다, 뭐 또 이렇게 영화에 보면은 무슨 폭력을 살인을 저지르고 이런 사연이 나오는데 그게 정신불면증 환자였다, 뭐 이런 것들이 영화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조현병 환자는요, 자기 문제에 집중하는 사람들이지 남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남한테 절대로 폭력을 휘두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하고 조현병 환자하고 1대1로 비교해 보면은요, 조현병 환자가 덜 폭력적입니다. 그런데요, 조현병 환자도 폭력을 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괴롭힘을 당할 때. 네, 그러니까 차별을 받거나 경은시 되거나 아니면은 낙인을 찍어서 저 사람 손가락질을 하면은 그것 때문에 이제 화가 나고 자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폭력을 휘두르는 거지 조현병 자체가 폭력적이지는 않다는 거죠. 폭력을 저지르는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들입니다. 사이코패스, 반사회적인 인격장애, 그리고 다중인격장애. 이런 사람들하고 조현병 환자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남을 해친다기보다는요, 자신을 해할 위험성이 더 큰 사람들입니다. 즉 자살의 위험성도요, 보통 사람에 비해서는 많이 높다는 거죠. 자기가 괴로워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살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또 증세가 심해지는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정말 이해를 못 해준다든지 따돌린다든지 경원시한다든지 아니면은 가르치려고 한다든지, 이거 교육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건 병입니다. 병을 우리가 가르치지 않잖아요. 가르치려고 한다든지 그러면은 더 악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치료와 완치 훈련을 시작해 볼까요? 네, 근데 먼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증상이 심하고 병식이 없을 때, 이럴 때는 방법이 없겠죠. 필요에 따라서 약물 치료를 하고 입원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이제 효과가 굉장히 좋은데요. 어떤 효과가 좋으냐면은 아까 제가 5가지 증상 얘기했잖아요. 환청, 망상, 생각장애, 그리고 긴장증과 반복 행동. 이 4가지에는 약물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생각 위축과 삶의 위축,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일상이 엉망이고 이런 사람들은 도움이 안 돼요. 약물로는 전혀 도움이 안 되거든요.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약물은 확실히 증상을 개선하지만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원인을 개선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병원에 있게 되고, 병원에 있게 되니까 삶이 더 위축되고, 자칫 잘못하면은 낙인화까지 겹쳐서 오히려 병을 지속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생각장애 일탈이 많다 그랬잖아요. 이걸 조현병으로 진단하고 약물 치료를 바로 하면은요, 그러면은 정말 그냥 생각장애 일탈이 조현병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증상이 경미하거나 병식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네, 완치훈련이 처음 치료입니다. 이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죠. 이걸 해도 안 되면은, 그리고 증상이 심해지면은 그때 약물 치료를 해도 늦지가 않다는 거죠. 또 약물 치료를 해서 증상이 좋아졌어요. 이젠 병에 대해서도 알아요. 스스로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당연히 완치훈련으로 시작을 해야 되겠죠. 완치훈련을 시작해 볼까요? 네, 모든 완치훈련이 그렇듯이 내 문제 받아들이기, 그리고 내가 완치 원학입니다. 이게 이제 돌봐야 되고 도움을 받겠다 그러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훈련이 안 되는 거죠. 그건 그냥 치료입니다. 남한테 치료를, 의사들한테 또는 약물로서 치료를 받게 되는 거죠. 내가 생각장애 일탈 또는 조현병이 있다. 이렇게 하면은 벌써 병식이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병이 있다. 해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다 잘 못한다. 내가 증상이 있다. 라고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 내가 완치 원학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겠다. 근데 보통은 이제 병을 고치고 원하는 걸 하겠다. 이렇게 하면 병이 잘 안 고쳐집니다.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원하는 걸 하겠다. 내 일상을 하겠다. 내 몸마음을 만들겠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하겠다. 내가 원하는 관계를 하겠다. 이걸 함께 해야 됩니다. 네, 이걸 먼저 하고 병 고치기를 먼저 하고 내가 원하는 걸 나중에 하겠다 하지 말고요. 동시에 함께 하겠다. 이게 이제 완치 원하기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훈련이 시작되는 거고요. 네, 훈련이 시작되면 가장 기본 훈련부터 해야 되겠죠. 네, 그게 내 몸맘 회복 훈련, 두 번째가 숙면 훈련, 세 번째가 둔감 훈련, 네 번째가 생각 중지 훈련, 다섯 번째가 원인이 되는 TV, PC, 스마트폰 줄이기. 네, 이거는 뭐 귀가 따갑게 들으셨기 때문에 제가 따로 설명 안 드려도 잘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되면은요, 그 다음서부터는 본격적인 완치 훈련에 들어갑니다. 그 훈련이 증상 대응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환청도 있을 수도 있고요, 망상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그게 내 증상이라는 걸 내가 안다는 거죠. 그러면은요, 증상은 증상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증상을 싫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증상에 몰두해 있거나 또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훈련, 이게 바로 이제 증상 대응력 훈련이죠. 더 나아가서는요, 내가 증상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원하는 걸 하는 거죠. 네, 그건 그대로 두고 이걸 해결해서는 내가 원하는 거를 하겠다 그러면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점점 더 빠져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음가짐도 괜찮습니다. 뭐 증상이 있어라, 난 데리고 살겠다. 이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증상 대응력 훈련입니다. 이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이 내가 원하는 것 쉽게 하기 훈련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동안은 자꾸 내 증상, 병 이걸로 내가 원하는 것 갖다가 보류하고 피하려고 했다면 이제는 증상에도 불구하고 맞서는 거죠.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 해봤기 때문에, 잘 안 했기 때문에 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엔 잘 못하는데 그래도 하겠다. 그리고 할 때마다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네, 내가 이 일을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쉽게 하지? 그러면 이제 쉽게 하기 훈련이 됩니다. 네, 이렇게 시작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자꾸 병을 하고 증상을 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고통이 되고 하는 악순환이요, 자꾸 이게 증상이 적어지고 내가 원하는 걸 더하고 하는 선순환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면 할수록 더 많이 완치에 가깝게 되는 거죠. 조현병은요, 내 인생이 끝나거나 평생 치료와 돌봄을 받아야 되는 그런 병이 아닙니다. 일부 증상에도 불구하고요, 대부분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스스로 완치 훈련을 하겠다 그러면은 당연히 더 그렇게 되죠.